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먼저 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전주지검에 출석한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출석을 하면서 검찰에 소환돼서 나가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쳤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세계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임종석 소환, 문정부 겨냥 검찰 수사 다시 본격화됐는데 전주지검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내정 경위 물었지만 임종석 진술 거부권 행사로 조사가 아예 불발됐다. 그러면서도 전임 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다 이렇게 큰 소리는 칩니다. 어제 그 조사가 한 3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구체적인 경위,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의 인사위원장이었죠, 비서실장이. 그래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한 그 구체적 경위를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임종석이 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발됐다. 뭐 그전에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밖에서는 큰 소리 막 치고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하면서는 들어가서는 정치 탄압이고 보복이면 자기 입장을 다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해서 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왜 나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느냐 이렇게 막 따져야 되는 건데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말을 하면은 진실이 탄로나기 때문이죠. 검찰에 출석하면서 임종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대통령 어중에 실려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들어가서는 묵비권 행사. 지금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관련 검찰의 주요 수사로 꼽힌다. 이게 전부 다 몸통은 문재인이죠. 근데 아직 문재인에게 수사의 칼날이 아직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비서실장까지 했기 때문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임종석은 비서실장으로서 조사를 또 하나 받아야 될 게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죠. 거기 조국과 같이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져서 이거 다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으로 임종석을 부르면은 거기에 또 몸통은 문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9월 15일 검찰총장이 바뀌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모처럼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맨날 이재명 방탄 때문에 뭐 탄핵하느니 뭐 특검하느니 그리고 막 입법 막 밀어붙이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반복이 됐는데 어제 첫 합의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 거부권선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처리 22대 민생법안 1호가 됐다. 국토위 소위 통과 28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법은 전세사기 전세사기 특별법이죠. 그 피해자를 보호를 하는. 원래 여기서는 야당이 일방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안을 내놨고, 여기에 야당이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것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때 세모녀 전세 사기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3년 만에 지원법이 마련이 됐다. 피해자에게 LH 주택 10년 무산 제공, 원하면 공공 임차료 내고 10년 추가. 자, 이런 방안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 소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28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국회가 파행되는 핵심적인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방탄 때문이죠. 특검법
탄핵안 막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방탄이 지금 국회를 넘어서 사법부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 시작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요점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8면 기사입니다. 없는 죄 만들면 국민적 저항, 민주, 새 지도부, 법원 향해서 엄포를 놓고 있다. 이재명 사법을 위해서 방어 총력전이 예상되는데 10월 전후로 예상되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선고 결과를 1심 선고 결과를 낙관하는 가능성이 많다. 무죄 선고가 유력하고 일부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량이 당선 무효형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왜? 범죄 혐의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재명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이 속된 말로 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쫄게 만들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친명계 핵심 인사는 국민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법원도 국민이 선출한 제1야당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자, 설사 피선거권 박탈 형량이 내려져도 1심에 불과하다.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 1등한 김민석 라디오에 나와서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법률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판사가 감히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못 내릴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비법률가들이. 김병주 별 4개 출신이죠. 제 역할을 못하지만 그 최고위원인데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선 무효형 선고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없는 죄를 만들면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걸 재판부도 잘 알 것이다. 이현주,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면 국민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박찬대, 상식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적절히 판단해 줬을 것이다. 계속 법원에 대해서 급박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이죠. 주진우 의원은 김병주의 발언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10월 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진정으로 두렵기 때문에 사법부가 급박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지만 1심에서 정말 유죄가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노골적 개별 법관과 법원에 대해서 노골적 비난을 쏟아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난 6월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9년 6개월형을 1심을 받았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민주당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판결을 막 비판을 했고 그리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을 막 요구를 했습니다. 이화영 때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면은 더 하겠죠. 그것을 극복을 해내야 되는 그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자, 협박.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대해서 회유까지 하고 났습니다. 이재명이 법원을 회유를 합니다. 어떻게 회유를 하느냐. 법원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주겠다. 다수당이니까 못할 게 없죠. 법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전에 이재명은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죠. 재판 건순일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데 그때 대법관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죠. 이거는 그러면은 신종 재판 거래입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이재명 잘 봐줘. 이 이야기죠. 얼마 전에 공수처와 수사 거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죠. 이성윤 지금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이성윤 그리고 조국당 박은정 이 두 사람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찍어내기 그 감찰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수사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털어보려고 공수처가 원하는 희망 사안들, 뭐 공수처 검사들 임기를 늘리고 정원을 대폭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공수처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죠.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수사 거래죠. 자, 이것은 또 신종 재판 거래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인터넷판에 나온 건데 판사들 한심 사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재판 앞두고 사법부 수건 판사 임용 완화법 발의한 야당. 자, 이재명이 재판 받는데 판사들이 이 수건 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주겠다. 조금 전에 이승윤하고 박은정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공수처가 원하는 거 수건 사안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줄게. 우리 좀 잘 봐줘.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10년으로 돼 있는데 5년으로 단축하는 판사 임용 자격 완화법이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가 됐다. 김용민입니다. 또 김용민이 이 법원 조직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판사로 임명되려면 쌓아야 하는 최소 법조 경력이 있습니다. 검사, 변호사 이런 경력이 5년으로 못을 박아버린다. 5년만 이 법조 경력이 있으면은 검사로든 변호사로든 판사할 수 있어. 이 최소 법조 경력은 2013년에 처음에 3년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에 5년으로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계속 확대가 될 예정인데 현행 수준인 5년으로 묶어두자. 5년으로 묶어두겠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법부의 수건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내 법사위 소속이 주도를 했고 법사위 간사인 김성원, 최고위원 전현희 등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판사는 그전에 이 로스쿨 제도가 없었을 때 그때는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우수한 상위 한 10% 안에 정도 들어가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판사로 선발을 했죠.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서. 그런데 연수원을 갓 수료한 젊은 판사가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국민의 법 감정을 재판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1년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경력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그 최소 경력이 지금 앞으로 10년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처럼 5년으로 그냥 묶어두겠다. 5년 이상만 하면은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법원 입장에서는 젊은 판사들이 많이 유입되면은 일손도 좀 들고 상당히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수건인데 이걸 해주겠다고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에 환심 사기 위해서. 사법부의 이 수건 사업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이재명 재판 앞두고 사법부와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권에서. 관계 개선? 이거 그냥 좋은 말로 관계 개선이지. 야권 관계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 재판 거래죠. 딱 떨어지는 재판 거래죠. 3년 전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랐지만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무산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발의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1심 선거 앞두고. 특히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를 한 김용민 그리고 김성원도 당시 표결에서는 3년 전 표결에서는 김용민은 기권표 던지고 김성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용 기존을 완화하는 데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이제 법안을 아예 발의를 합니다. 왜? 이재명 1심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이 이재명 고학인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짚어드려야 될 것은, 이 판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이 사법연수원 갓 졸업한 사람들의 성적순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합의부 같은 경우에 3명의 판사가 같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에서는 부장판사 외에 갓 들어온 판사들도 있죠. 그래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그때는 이 부장판사가 독단적으로, 거의 독단적으로 유죄 무죄를 판단을 하고, 뭐 의견은 받겠지만은, 그리고 형량까지 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지금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나 검사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로 들어와서 합의부에서 배석판사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배석판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사법연수원은 갓 졸업한 배석판사하고 그 소위 짬밥이 있는 검사 역할을 생활을 했던, 아니면 변호사 생활을 했던, 지금 김현장 같은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판사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판사 임용 시험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과연 부장판사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본인들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부딪히면은 표결까지 가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이렇게 이 법원 자기 1심 선고를 할 판사들을 협박을 하고 해유를 하고 하지만, 그 부장판사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의 판사가 같이 선고를 사실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먹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2개의 1심 선고 그 부장판사가, 한 사람은 이재명의 재판을 질질 끌어줬던 김동현 판사고, 또 한 사람은 좌파 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에 좀 형량이 낮을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계속 나오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배석판사 2사람, 한 사람은 주심판사와 배석판사가 그냥 그대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지금 서정우 변호사가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오늘 공감이 되는 칼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태평로 배성규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배성규 논설위원이 법조 출입 경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 뭘까요? 이재명 주변에서 현재 걱정이 많다. 2달 뒤에 이재명을 흔들 태풍 3개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선거법과 위정교사 1심 선고. 2번째, 10월 중순 전남 곡성 영광 군수 보궐선거. 여기 조국당이 후보를 내서 조국당한테 지면은 호남을 뺏기죠. 3번째는 11월에 친문 적자 김경수가 돌아온다. 복권으로 대선길이 열려있죠. 친문 진영은 이 총선 때 공천 학살로 지뢰멸렬한 상태지만, 다른 변수와 맞물리면은 이 김경수가 이재명 대체제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변수들, 이재명을 위협하는 변수들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그런 그 협박 같은 거 이런 걸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유지를 하려면 홍위병 역할을 해온 개딸과 친명 패권이 더 막강해질 것이다. 막강해질 것이고, 다른 목소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명 이 핵심 접근 그룹들 그리고 개딸들의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자, 이재명이 그래서 집권을 위해 내세운 실용적 먹산이즘이란 걸 내세웠죠. 그것도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막산이즘, 막산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말 두려워할 일은 유능함과 국민 신뢰를 함께 잃는 것인데, 온갖 방법으로 재판 위기를 넘기고 경쟁자를 정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예선은 무적이겠지만, 대선 이야기입니다. 예선은 무적이겠지만 본선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개딸의 지도자, 생존형 정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 과연 본선, 그러니까 예선, 본선 여기까지 이재명이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상당히 그 가능성조차도 회의적으로 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재명은 작년 이맘때 후쿠시마 오염수 그걸 가지고 괴담을 퍼뜨렸는데 앞장섰죠.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다 방탄 차원이었습니다. 바닷가 도시를 순회하면서까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괴담을 이재명이 퍼뜨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없죠.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친일 몰이를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것을 꼬집는 기사를 특집으로 기획을 해서 실었습니다. 일면 사이드 톱 기사와 3면 기사입니다. 일면은 정치권의 못난 반일, 3면은 사라진 문화국경, 일본 사로잡은 K-팝이어서 J-팝도 한국식 열풍이다. K-팝은 일본 석권, J-팝은 한국 상륙, 스타트업, 첨단 기업 교류도 늘어났다. 그런데 야당은 뭐 독도, 영유권 부정을 하면은 내란죄다. 연일, 반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데 정치권만 과거에 매달려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 치하도 아닌데 무슨 뭐 밀정 정권이니 총독부의 10대 총독이니 정치권 낡은 친일 반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 학교, 그러니까 국제학교인데 제일 교포가 세운 그 고등학교 야구팀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고센 야구에서. 근데 거기서 한국어로 교가가 막 흘러나와도 일본에서는 그게 아무런 뭐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이걸 또 부추기는 것이 정치권이고 그중에서 야당이 또 특히 이 시점에서 이재명이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 정부를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수준 낮은 정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8월 20일을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